안녕하십니까. 좋은 정보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제 특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의학계의 역사에서 보면은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큐리분이 방사선을 발견해 가지고 그게 요즘처럼 상용화 되기 전에 그것이 처음 발견되고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엔티에이징이라고 그래서 늙지 않게 하는 원천수처럼 사용이 돼 가지고 그것을 뭐 드링크제로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피부에 바르기도 하고 그랬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심지어는 담배도 과거에는 구취와 이런 것들을 없애고 폐를 치료하는 그런 물질이라고 생각해서 사용된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온갖 종류의 잘못된 그 어떤 정보가 흘러넘치는 이 시대에 올바른 것을 안다는 건 참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오해를 가진 것 중에 하나가 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B형이나 C형 간염이 있으면 그것이 반드시 간경화나 간암으로 진행이 된다는 그런 사실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사실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B형, C형 간염이 없을지라도 생활이 잘못되면 얼마든지 간경화, 간암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B형 간염을 모체로부터 수직 감염이 돼가지고 평생을 보균자로 살고 있었지만 대학 교수도 하시고 지금 거의 80이 됐는데도 아무 사는데 지장이 없이 잘 지내시는 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B형 간염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결코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간암의 원인을 보면 이제 물론 간염에서 간경화, 간암 이런 단계로 그치는 것이 대부분의 것이지만 지방 간질환으로 인해서 약 5 내지 10%가 간암이 되고 알코올성 간염으로는 5 내지 10%, C형 간염으로 10%, B형 간염으로 70 내지 75%가 간암의 원인이 된다고 의학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배후에 말하자면 보균자들이 보균을 하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의 삶의 형태가 어떠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에 드러난 것은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 밑에 문제가 있는 것이 더 큰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조그만 올라온 그것만을 가지고 문제화하는 것이 아마 이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그리고 간암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간염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여기에 이제 보시면 간염은 A형, B형, C형, E형 어떤 경우는 D형도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종류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왜 이것이 간염 바이러스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호흡기에 영향을 미쳐서 폐 같은 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쪽의 어떤 그 순환기 계통의 바이러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간염 바이러스는 이 바이러스 자체가 간에서 이제 서식을 하고 거기서 번식을 하고 밖으로 나오는 그런 어떤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간염 바이러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형, E형은 물이나 음식을 통해서 전염이 되고요. 잠복기를 보면은 A형, C형, E형은 30에서 50일 정도, B형은 약 90일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B형과 C형은 혈액을 통해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주사나 혹은 상처를 통하여 감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B형과 C형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의학계의 통계에 하면 모든 B형 환자가 다 간암이 되거나 간경화로 진행을 하는 게 아니고 약 10%가 C형은 약 50 내지 60%가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A형이나 E형은 음식을 잘못 먹고 배탈이 난 정도 그 정도의 경미한 경과를 거치지만 B형, C형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B형, C형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또 다루는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B형이나 C형은 여러분의 간 세포에 들어갑니다. 모든 그 바이러스가 숙주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 몸을 재생하고 밖으로 나오고 다른 데 퍼지게 하는 그 매개물로 삼고 있는데 이 B형이나 C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B형은 여러분의 간세포에 들어가 가지고 간세포의 유전자의 어느 일단을 딱 잘라내고 그 사이에 딱 들어갑니다. 그래 가지고 간세포를 통하여 말하자면 간세포를 공장처럼 사용을 해 가지고 제품을 자기와 똑같은 물질을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참 기막힌 재주를 가진 친구죠. 그래서 간세포에 이 바이러스가 딱 들어가서 우리 세포에 문패를 단답니다. 이거는 이제 내 집이다 하고. 여러분의 몸에는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그 다음에 여러분의 세포가 더 이상 여러분의 몸에 별로 쓸모가 없다고 생각될 때는 거기다 점을 딱 찍습니다. 이렇게 하는 일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T인파구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셨죠? T인파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인간 세계에 표현하면 경찰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검찰청이나 뭐 이런 데처럼 성폭행범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팔찌를 세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딱 점을 찍어요. 그래서 다른 세포가 조심하게 하거나 그 다음에는 파괴해버리도록 바이러스가 이렇게 원래는 간세포에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T인파구가 이 바이러스가 들어왔구나 하고는 다 없애버려야 되는데 미처 그러지 못한 세포가 이제 세척에서 딱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있으면 이 T인파구가 늦게나마 이제 그 길을 가가지고 이 문패를 보고 이게 이상한 세포가 있다 하고 점을 딱 찍으면 다른 중성구라든가 대식 세포라든가 이것 세포들이 또 자연살해 세포라든가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이를 파괴하고 일부는 삼키고 또 그것을 분해를 해가지고 다른 데 또 연락을 해가지고 다른 간세포에도 이제 파괴를 시키기 위하여 응응군을 갖고 오게 해가지고 아주 많이 이제 간세포가 파괴해 버리는 것을 전격성 간염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간세포가 그냥 염증으로 완전히 막 찌들어 가지고 혈뇨를 누기도 하고 눈도 노래지고 아주 급작스럽게 생명을 위협하게 해가지고 실제로 생명을 앗아가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대부분은 이제 서서히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본인은 잘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간은 여기 우측 아래에 있죠. 거기에 둔지간 통증이 오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피부가 가렵고 그렇게 해서 병원에 가면은 이제 간경화다 혹은 간암이다 이런 말을 듣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의학계에서는 자가 면역병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자기 몸의 세포가 자기를 공격하는 병이다. 그래서 다른 자가 면역방어는 약간 다르지만 그렇게 용어를 붙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염 진행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 발생 시점에는 이제 혈액에 인터루킨이라든가 종양괴사인자가 출현을 해가지고 간을 파괴하니까 염증이 생겼죠. 간이 아프죠. 누르면. 그렇게 하고 그 증세로는 열이나 두통, 몸살기, 그 다음에 식욕 부진이 일어나고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피부가 가렵거나 토하려고 하는 그런 증세가 일어나서 어느 시간이 지나면 이제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하면은 없어진 것처럼 보지만 약을 안 먹어도 없어집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좀 회복하는 분이 있고 한두 달 내에 근데 어떤 분들은 진행을 합니다. 계속해서 진행을 해가지고 황달이 오고 또 심하면 이제 황달이 검게 변해서 흑달이라고 하는 것이 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몸에서 알부민이 이제 안 만들어지니까 간이 안 좋아서 그 알부민이 안 만들어지면 여러분의 몸에서 이 알부민은 혈관 안에서 혈액을 잡아두는 일을 하는데 혈액을 잡아두지 못하고 혈장이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복수가 차고 그렇게 하는 일이 일어나고 간이 커지고 간 수치가 상승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소변 색깔도 이제 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방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간도 간경화를 일으키고 간암을 일으키는데 B형이나 C형이 반드시 간경화나 간암으로 진행을 하느냐? 비록 항체가 생기지 않을지라도 B형 간염은 수직감염으로 모태에서 이렇게 받은 분들은 거의 항체가 잘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자기 몸을 관리만 잘하면 평생 정상인과 다름없이 천수를 누리고 건강하게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B형이나 C형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지 않을지라도 평소에 술을 마시거나 제때 주무시지 않거나 제대로 된 영양을 공급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이것이 바로 간을 망가뜨리고 망가뜨린 간이 이제 재생하는 과정 중에 간을 딱딱하게 하면은 간경화가 오고 그 다음에 그것이 또한 진행을 하면 간암이 되는 것입니다.
뭐 간경화가 되면 또 낫지 않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피브리노겐 네이즈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은 섬유화된 간을 다시 녹여가지고 정상세포가 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거죠. 그것은 바로 지방간이 간경화가 되는 것은 여러분 좋은 음식이라도 많이 먹으면 여러분의 몸에서 비록 탄수화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지방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지방간이 되고 그것이 혈액순환이 잘 그 지방이 안 되고 하면은 망가진 간이 손상되는 과정 중에 이상한 세포가 나오면 그게 암이 되는 것이고 좀 덜 이상한 세포가 나오면 그게 섬유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간경화가 되는 것이죠. 기능을 제대로 못한. 그러나 간경화나 간암은 동일한 위험한 병입니다. 왜냐하면 기능을 못해서 간이 망가지면 죽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걸 치료하는 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암인 경우에는 급속하게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물론 색전술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이제 그것을 진행을 약간 막아두면서 역시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간을 좀 버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전자 변이가 오므로 암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유전자 변이가 돼서 다른 곳에 퍼지게 하는 염증이 생기게 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고기 같은 걸 드시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동물성 단백질은 특별히 이제 가축이 이제 죽자마자 염증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암이 생겨가지고 염증이 생기니까 다른데 염증이 생기면 피부가 약해서 다른데 뚫고 들어가죠. 그래서 전이가 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엽산이나 베타인이 풍부한 유전자를 정상적으로 만드는 채소와 통곡류를 드시고 햇빛을 쬐므로써 콜레스테롤이 비타민 D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혈액순환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뭐 두말할 것도 없죠. 많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이런 병을 가질수록 병원에서는 심한 운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물론 처음에는 심한 운동을 해서는 안 되지만 차차로 늘려가지고 아주 강력하고 활발한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방을 분해하고 또 제대로 된 치료물질을 나오기 위해서는 바른 수면을 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자는 것도 안 좋고 너무 적게 자는 것도 안 좋은데 적어도 9시에는 주무시고 이런 병이 있는 분들은 그 다음에 9시간 정도는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은 너무 잠을 많이 자면 문제가 되지만 이런 만성질환을 가지고 아주 피곤하고 지친 분들은 잠을 좀 많이 주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9시에 주무시갖고 6시에 일어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 여러분 간염, 간경화, 간암 그렇게 어려운 병이 아닙니다. 일단 걸리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이런 어떤 지식을 잘 이렇게 봐서 왜 그것이 생기는가를 정확하게 아시고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의 어떤 확신을 가지고 밀고 나가시면 반드시 온전한 건강을 찾고 즐거움과 기쁨 속에 희열을 느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